안녕하세요.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의 국희균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몸에 한 곳이 아팠는데 자꾸 이곳저곳 아파보신 그러한 기억들 있으시죠? 이렇게 몸의 곳곳이 함께 덩달아 아픈 것은 바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이 하나 있다면 바로 관절염인데요. 관절염은 이와 같이 신체의 구조에 변화가 곳곳에 함께 오죠.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대사도 안 돼서 덩달아 많은 질환을 함께 동반하는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랑플러스 건강톡톡에서는 관절염과 관련돼서 신체에 오는 많은 변화와 동반된 질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소중하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지킴이 사랑플러스 병원 국희균 원장. 원장님, 무릎 부위에 통증의 원인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가 흔히 관절염이 올 때 대개 보면은 부위에 따라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릎이 이렇게 맞닿는 안쪽이 아픈 경우가 있으시죠. 특히 안쪽보다는 약간 오금이라고 약간 뒤쪽에 닿는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무릎의 바깥쪽, 이 허벅지 쪽이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관절염이 물론 오기도 하지만 다른 허리 질환과 더불어서 몸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거든요.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그래서 바깥쪽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릎의 외측부 통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허리와 연관되어 있는 질환이 있지 않는가 꼭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리 전체가 많이 붓고 무겁다 그러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연세가 드시면서 하지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순환장애와 함께 있는 그러한 관절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원장님,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운동을 하는 것보다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무조건 아끼는 것만은 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 통증이 심할 때는 치료를 물론 받고 그 후에 운동도 하시고 그런 것이 좋지만 움직이지 않고 아끼게 되면요, 관절 사이에 있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더욱더 관절은 뻣뻣해지고 손상이 되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안정을 취하다 보면 근육도 인대도 약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통증이 없어서 운동하실 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러한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 많이 붓고 심한 통증을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좋아질 때는 그 상태에 맞는 근육을 많이 쓰지 않는 운동, 우리가 흔히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관절을 좀 움직여주면서도 근육을 마르지 않게 하는 운동을 해서 관절의 회복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의 통합적 치료하니까 성도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관절염이 오는 게 무릎인데 대부분 무릎이 아파서 왔을 때 무릎에서만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습니다. 환자분의 연령이나 평소 생활 습관, 또 하고자 하는 운동, 또 직업 이런 거를 또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체형은 바른지, 또 몸은 몇 킬로나 나가는지, 고혈압 당뇨는 있는지, 비만은 어떤지 이렇게 전반적인 신체에 대해서 꼼꼼히 찾아서 이게 다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원인을 함께 고민한다면 우리 노인분들이 연세 드셔서 관절염이 심해서 수술하면 어떡하나 결과가 안 좋더라 이러한 걱정을 상당수 덜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인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약이 심하고 운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다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무릎 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여러 전신 상태를 함께 좋게 하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의 치료가 통합적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적 치료의 그러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릎의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2차적인 원인까지 함께 생각해서
통증의 원인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바로 허리의 어떤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요, 무릎 관절염이 와서 관절이 좁아지는 것처럼 허리에서 나가는 신경관의 그 간격도 좁아집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이 약해지죠. 이거는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지 않습니다. 다만 몸이 자꾸 기울어지고 하체에 힘이 없죠. 그리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면 맥이 좀 가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노화가 전신에 함께 오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아픈 부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다른 모든 부분도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걸 바로 통합적 치료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는 반드시 무릎 통증으로 와서, 제가 무릎을 전공하긴 했지만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허리도 기본 검사를 하고 전체 순환과 관련된 신체 기능 검사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례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셨는데 이분은 엑스레이를 찍은, 보통은 무릎이 오다리로 해서 무릎의 안쪽이 이렇게 관절염이 오는데 이분은 바깥쪽이 이렇게 좁아지셨어요. 그래서 외측이 닳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분이 무릎만 계속 치료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와 연관성 있게 보시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셨을 때 허리 사진도 찍고 몸의 균형은 맞는지 봤더니, 특이한 거는 발목 아래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소견과 허리에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퇴행성 디스크로 해서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무릎의 바깥쪽으로 힘이 많이 가는 상태에서 관절염이 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 환자분이 무릎 사진만 찍고 무릎을 계속 치료받으셨다면 결국 이 무릎은 관절염이 심해져서 한쪽 무릎 아프던 게 반대편 무릎까지 진행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저희가 어떻게 치료했냐면 허리 교정과 더불어서 무릎 치료, 그 다음에 도수재활 치료를 통해서 삐뚤어진 몸을 잡아드리고 발목 아래 혈액순환 안 됐던 것들을 개선을 해서 함께 치료했던 통합적 치료를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예, 사례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세에 인천에서 오셨던 분이세요. 제가 이분은 기억을 하는 게, 지난 3, 4년 동안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은 관절이 쓸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관절이 쓸만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1기나 2기 관절염이거든요. 그것도 엑스레이 상에서. 근데 이분은 계속 일상생활에 불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봤더니 이 무릎은 엑스레이 상에서 2기 관절염은 맞아요. 3기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아직 쓸만한 관절입니다 그러는 건 연골이 괜찮다는 겁니다. 이분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연골판이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찢어진 연골판을 가지고 쩔뚝쩔뚝 다니다 보니까 허리도 별로 안 좋으셨어요. 여기 이분은 보면 무릎은 무릎대로 또 병원을 다니셨고 허리는 또 허리대로 병원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주사를 맞았는데 도대체 무릎도 안 낫고 허리도 안 나서 매일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병원에 왔을 때 제가 무릎 사진, 허리 사진, 몸의 균형은 어떤지를 함께 찍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연골판이 조금 찢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연골판은 내시경으로 제가 안에 이렇게 다듬어 드렸고요. 허리는 신경 성형술이라 그래서 신경이 나가는 관이 좀 좁아진 데다 약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몸은 교정을 통해서 3개월 동안 체형 교정을 함께 치료를 해드렸죠.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 보니까 복부 비만, 내장 비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통해서 내장 비만이 줄일지, 식생활 개선, 그다음에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식단표 같은 것도 드리고 생활상에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이분이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시죠.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비만인가, 우리가 내장 비만이 많은 경우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할 비율이 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근육이 잘 안 생기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몸이 약간 비만이 있다 생각하시는 성도분들께서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때 반드시 몸에 비만을 함께 치료하셔야 염증도 안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운동에 빨리빨리 적응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만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치료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뭐 이야기 들으신 게 많이 이렇게 혼돈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지금까지 무릎 통증의 다양한 원인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같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해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죠. 또 상태가 또 다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같은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회복 속도나 일상의 복귀 속도는 개인의 어떠한 신체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의 특성은 반드시 고려해서 함께 치료해 나가야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흔히 걱정하는 그러한 후유증에 시달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반드시 통합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환의 예방임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관절에 힘을 많이 받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시다면 스스로 피곤한 관절을 쉬게도 하시고요. 평상시에 허리와 무릎이 약하시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줄여주면서도 강화하는 그러한 운동법도 익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줄여주는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보셨죠? 우리가 평소 건강으로 내 몸을 튼튼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질병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몸 전체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 몸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담하고 실망하게 저희를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